안녕하세요. 학실입니다. 이제 아세아 전자공시 사업 설명으로 들어갑니다. 아세아 이거 지금 기준 11월 27일 날짜 기준 89,700원 1.36% 상승했네요. 시가총액이 1965억밖에 안 돼요. 상장 매출이 2조잖아. 2조. 자산이 2조잖아. 상장 주식수 210만 조, 210만 조. 시중에 풀리는 건 한 4, 50만 조밖에 안 돼. 외국인 소진 저끼리 다 있거든. 외국인이 3.97, PBR이 0.2, 0.2, 0.2. 이거는 부도 나면은 돈 더 줘. PER이 5배, 건설은 5배 막 이러니까 뭐 정상보다는 평균 업종 평균 13, 최고점은 19만 2,500원까지 찍었네요. 이때가 14년, 15년 박근혜 때 엄청나게 건설 경기 끌어올릴 때죠. 이때도 박근혜 때인데 하여튼간에 건설 경기가 올라가야 시멘트가 올라가죠. 2012년 때가 최저점을 찍었네. 그러고 이때도 의외로 많이 안 떨어졌다 맞죠? 코로나 때 1월 달인데.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자, 회사의 개요. 자, 여기는 아세아 주식회사 아세아에서 인적 분할을 해서 아세아 시멘트와 아시아 뭐야 이거 제지 두 개로 나눈다 보면 돼요. 그 57년에 설립해서 74년에 거래소에 상장. 이렇게 지금은 아시아 시멘트에서는 아시아 시멘트, 한라 시멘트, 아시아 산업개발, 제지 사업에서는 아시아 제지, 경산 제지, 에이펙, 제일산업, 유진 판지, 창업 투자업에서는 기타거든요. 요게 유신 벤처 투자, 재생 제공, 재생 재료 가공업, AP 리사이클링, 비철 금속 재련업, 영농업 이렇게 나눠져 있다. 아시아 시멘트는 장남 이한범, 아시아 제지 쪽은 둘째 차남 이인범. 근데 아시아 시멘트 주식을 이인범 차남이 몇 프로 더 가지고 있어. 그래서 조금 신기해. 좀 신기해요. 자, 이렇게 골판지 이런 것들 있다. 아시아 시멘트는 13년에 설립 시멘트, 레미콜 몰타, 레이저 임대, 경주월드, 캘리포니아 비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시아 시멘트가 덩치가 더 커요. 덩치가 더 크고 매출을 더 많이 올려. 실속은 영업이익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제지 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부채율을 더 확 낮췄거든. 둘째 아들이. 한라시멘트는 흡수했고 2018년에 계열사로 편입. 이게 더 큰 회사인데 아시아시멘트보다 그걸 흡수해가지고 덩치를 더 키웠어요. 아시아 제지, 아시아 페이퍼텍을 흡수해서 시멘트만 하다가 이렇게 이제 싹 그걸 업종을 변경시켰다고 해야 되나? 그냥 그쪽으로 가지. 폐기물 맞지? 폐기물 가면 얼마나 좋겠노? 걱정 없을 건데. 아시아 산업개발은 90년에 설립되었고 경산제지는 87년에 설립되었고 그리고 리사이클링은 2008년에 설립되었고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제일산업은 75년에 설립되었고 골판지 원단 생산 상자판 생산 판매 골판지 그러니까 박스 에이펙은 73년 설립 골판지 제조 이것도 다 골판지 쪽 유진판지도 골판지 쪽 75년 설립 우신 벤처 투자는 86년에 설립해서 벤처 업종에 많이 투자를 하는 거죠. 우신 블루스톤 페블스톤 투자조합 이것도 2020년 7월에 설립해서 중소벤처기업 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주로 영입. 그거 우신 벤처 투자는 동조합의 출자금 중 23.6%를 출자했다. 23.6%를 출자했다. 우신 벤처 투자는 동조합의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통과. 자, 아시아 어드밴스 머테리얼 S&D 이런 거는 이제 폴리실리콘, 유기실리콘 핵심 원료인 메탈 실리콘을 제조 판매하는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에 본점. 100% 농업 회사법인 안홍을 남는 땅이 많이 남다 하더라고. 거기다 그냥 뭐 심고 뭐 나무 심고 이래가 돈은 못 벌어. 그냥 까먹고 있는데 노는 땅에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라도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아시아 시멘트가 자산이 1조 1000억이 넘고 아시아 제지가 6,500억, 한라 시멘트 8,700억 엄청 크죠. 이거 두 개면 도 2조 가까이 되죠. 이렇다니까. 그래서 아시아 산업개발도 896억. 이런 식으로 아시아 시멘트, 아시아 제지 말고 아시아 시멘트, 한라 시멘트, 아시아 산업개발만 하더라도 2조 원이 넘어버린다. 장남한테 갔다. 그리고 요거 아시아 제지 뭐 에이펙, 제일산업, 에이펙은 아니다. 골판지라고 적혀 있는 거는 둘째 아들한테 다 갔고, 골판지 중에 제일산업이 2,200억대네요, 자산이. 이렇게 볼 수 있다. 상장된 거는 아시아 시멘트와 아시아 제지 두 개가 상장됐고, 나머지는 비상장. 자, 요거는 뭐 조합 신규 결성. 자,
신용평가 회사채는 A 플러스 등급 한국신용평가, A 등급 나이스 신용평가 이렇게 17년에 받았다. PBR이 0.4인데 0.2인데 뭐 볼 거 있나? 회사의 연역 70년에 복명사업그룹 중구 도동 일가에 있다가 73년에 중구 서소문동, 79년에 서소문동 근처로 갔고 92년에 강남구 노년 와 강남으로 입성했네. 430번지. 이병무가 그 여기 초대 회장이죠. 창업주. 장남인 이훈범, 둘째 아들인 이인범, 범자 돌림. 여기는 무자 돌림인 것 같아요. 이인무도 있으니까 동생인가 하다 형인가 동생인가. 변경사유 증여로 해서 이훈범이 최대 주주가 되었다. 그래도 아직까지 10%인가 몇 프로 가지고 있어요. 자, 상호가 경원산업에서 충북시멘트 제천으로 했다가 아시아시멘트로는 73년에 상호를 변경했는데 아시아시멘트로 상호를 변경하고 13년에 아시아 주식회사 이제 홀딩스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지주회사로 바꾸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주 개념, 회사 개념으로 쫙 바뀌는 거지. 그래서 아시아시멘트는 시멘트 외에 한라시멘트, 시멘트 같이 요 이제 2018년에 유상증자해서 딱 합병. 여기 두 개 덩치가 엄청나게 커져 버렸죠. 아시아 산업개발도 이렇게 합병이 아니고 이렇게 한 묶음이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경산제지, 제일산업, 에이펙, 유진판넬, AP 리사이클링 이쪽은 차남 이한범에게 갔다라고 보면 된다. 영농업 이건 돈이 안 돼. 자, 재무상태 아시아시멘트 자본이 7,479억, 아시아제지는 5,890억, 장남 거, 차남 거 조금 다르죠. 조금 달라요. 근데 이게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그냥 크게 크게가 안 났네. 이게 뭔가 리스크가 크나 안 크나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룹 회사니까 괜찮이. 요약 경영 성과에서는 아시아제지가 순이익이 316억 봐봐. 매출이 7,400억인데 순이익이 100억밖에 안 되는데 아시아제지는 매출이 5,800억인데 순이익이 300억이야. 그러니까 실속이 조금 더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아, 여기 있네 매출 3,000억에 300억. 아시아시멘트는 매출 2,500억에 110억. 근데 아시아시멘트만 있는 게 아니고 한라시멘트도 있잖아. 한라시멘트는 3,000억 매출에 12억. 이건 더 적네. 이런 식으로 전분기에 비해서는 다 떨어졌어요. 아시아산업개발 적자. 경주월드잖아. 아닌데 우신벤처는 19억, 경산제지 73억. 경산제지는 제지 쪽, 차남 쪽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종속회사 연결 지분이 아시아시멘트의 지분은 53%, 아시아제지의 지분은 47%, 뭐 한라시멘트는 100%, 아시아산업개발 100% 이런 식으로 거의 다 종속되어 있다. 우신 페블스톤 투자조합은 23%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본금 변동상 2천만 주를 발행할 수 있는데 540만 주를 발행했고 그 중에 320만 주는 회사 분할을 하면서 양적 분할을 하면서 이렇게 싹 아세아 감자가 된 거죠. 이렇게 떨어져 나간 거죠. 주식 수만큼. 그래서 200만 주가 되는데 여기서 219만 주에서 자사주를 꾸준히 매입해서 31만 주를 자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자사주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소각이 있고 그거 자기 매입 있고 매수. 자, 그리고 신탁 계약이 있게 신탁 계약. 자사주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자사주를 매입했다. 자사주를 소각했다. 소각한 게 제일 좋아. 이게 없어지는 거니까. 얘들은 소각 안 하고 매입했는 거지. 자사주 매입을 하면 좋다라고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인데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또 시중에 풀 수도 있다니까. 어? 자기들 마음이지. 일단은 사놨지만 들고 있으면 혜택을 못 보거든. 그 배당금 주고 배당금 받고 이런 것도 못 하고 의결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걸 다시 시중을 팔 수 있다니까. 아니면 시중을 풀 수 있고 이걸 또 그거 스톡 옵션처럼 그런 거 스톡 그란트처럼 이거 줄 수 있다니까. 그 자기들 임원들한테 자기들한테 막 풀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시중에 또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각 말고는 다 나올 수도 있다 시중에. 그러니까 무조건 자사주 매입했다고 좋은 게 아니고 어떻게 소각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저거 회사에서 저거가 꼭 들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 하기사 뭐 어디고 모토닉은 1,100만 주, 2천만 주 유통 주식수인데 1,100만 주를 자사주를 가지고 있어. 대단하다. 모토닉은 차포띠만 몇 주 안 됩니다. 그래서 유통되는 주식수가 여기 있지만 여기에서 자기들 그
이씨 일가가 가지고 있는 게 한 40몇 프로,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10몇 프로, 또 어디에서 또 가지고 있는 게 몇 띠뿐만 한 20% 정도가 유통되는데 20% 하면 한 40만 주 정도가 시중에 유통돼요. 40만 주가 그냥 시중에 팔리 왔다 갔다 하는 거라. 40만 주 얼마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주식 빼고 180만 주가 의결권이 있고 요거는 배당금을 보니까 배당금 성향이 이제 성향은 순이익의 6%를 배당금으로 줬고 얘들 너무 적게 주지 맞지? 한 순이익이 씨 주가의 1.5% 정도를 배당으로 주고 있다. 얼마? 금액이 한 1,700원 정도 된다. 한 주당 1,700원 배당금을 주고 있다. 순이익이 6.9%, 순이익이 6%. 이크레더블은 순이익이 65%를 10년 이상을 쭉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대표님 있는 시간부터 2010년부터 있었던 거 그런데 지금까지 쭉 순이익이 65%를 이크레더블은 배당금을 주고 있었다. 모토닉도 한 52%, 70% 정도를 배당금을 쭉 주고 있다. 현금이 많으면 배당금을 팍팍 주죠. 자, 사업 내용. 시멘트 사업은 아시아 시멘트, 한라 시멘트, 아시아 산업개발 요거는 이한범, 장남, 시멘트, 레미콘, 몰탈 제조. 몰탈은 그거죠, 그거. 이제 시멘트하고 물만 바로 부어가지고 바로 섞어보면 바로 시멘트 되는 거. 예전에는 모래도 섞어야 되고 뭐든 몇 대 몇 비율을 했는데 이제는 이게 더 좋은 간편하게 나와가지고 몰타르 하는 그 몰타르 시멘트 슬래그 시멘트 제조에 뭐 이런 것들 시멘트 2차 제품 제조 뭐 이런 것들 제지 사업에는 골판지 원지 산업용지 제조 골판지 박스 제조 상자 제조 뭐 재생 재료 가공 처리업 이런 거 이렇게 차남이 가지고 있고 기타 부분도 가져갈 건데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있다. 시멘트 사업은 대규모의 투자 비용이 소요되고 장치 산업이라 가지고 그 아무나 쉽게 하지 못해요. 못하잖아. 아까 그만이 넓은 땅도 있어야 되고 초기 자본도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원재료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물량으로서 막 그 뭐고 단가 경쟁이 엄청나게 심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전형적인 내수고 수출도 안 돼 이거는. 그러니까 물류 비용도 높고 그러니까 이게는 그냥 신생업체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그냥 불가능한 거라고 하고 그냥 있는 파이에서 그냥 서로가 나눠 먹는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다가 이제 외국계 자본이 돈 많은 자본이 와서 하나를 흡수해서 다른 거를 고사시키려고 그런 작전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려고 그러면 재무가 탄탄해야지 견딜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에너지 소비가 큰 사업이고 진입장벽은 아까 말했다시피 큰 거 물류 비용 굉장히 이렇게 뭐 석회석 산지 편중 우리는 이렇게 태백 쪽 저쪽 충북 이런 다 산 있는 쪽에 가야지 이제 석회석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운반해야 되는 그런 물류 비용 그리고 우리 내수 중심 그리고 에너지 소비형 막 분쇄하고 막 그러니까 덩치가 굉장히 크다니까 이게 에너지 소비가 큰 사업이다. 레미콘은 레디믹스 컨크레이트 이 약자래 하네. 그래서 레미콘이 근처 공장에서부터 9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레미콘 공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레미콘 뭐 이렇게 막말로 부산 레미콘 업체가 서울에서 작업을 뭐 하듯이 여기서 시멘트를 받아가 그래 뭐 한다고. 그러니까 근처 레미콘 업체들이 조만조만한 영세한 업체들이 많다 이거지. 쉽게 말해서 왜 거리가 지나버리면 시멘트가 아무리 그렇게 믹스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제품의 특성상 이게 굳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최대한 한 90분 그러니까 주 공급처 건설사 현장이 인구가 집중된 도심 주변에서 발생되고 한시적인 제품 특성으로 인해 도심 인근에 생산 공장이 위치하는 도시형 사업이다. 리미콘 사업은 물류 관리가 중요한 사업이다. 드라이 몰탈, 이 몰탈은 시멘트와 모래, 강화제를 일정한 비율로 섞어 놓아 물만 부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즉석 시멘트. 이거는 옛날에는 모래 뭐 채로 걸러가지고 시멘트를 섞어 썼는데 몰탈 나오면서 이런 게 완전히 생략되고 몰탈도 오피스텔용 몰탈 어디 쓰는 몰탈 이 다 다른 거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연구개발을 통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마감재용 뭐 이런 다 단다. 외부 마감재 시멘트 모래 막 이런 거 있다. 시멘트 2차 제품 산업이다. 건설 경기 중 주택 경기에 매우 민감한데 지금은 주택 경기가 그렇게 막 개발 막 이렇게 그걸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는 변수인 북한이 있고 그런 거니까 북한이 어떻게 뚫리냐에 따라서 이게 건설 경기가 호황이 오게 올 수밖에 없겠죠. SOC가 막 발달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급권력 제한적이고 제품의 품종이 다양하다. 시멘트 2차 제품은 토목 건축 사업에 필수적이고 이거 말고 대체제가 없다. 그리고 중량이 많아서 운반비 비중이 물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유가에도 영향이 미치겠죠. 지역권별로 시장이 분할되어 있다. 멀리 못 간다. 기름값 너무 손해 본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정부의 SOC 투자 확대, 대북 경협, 북한, 외생 수요 증가의 외생 수요는 뭐야? 성장 잠재력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아직까지는 그거 문재인 정권에서는 건설을 띄우지는 않고 있죠. 이명박 때는 겁나 띄었고 그 4대강 하려고 박근혜 때도 띄었고 집 사라고 빚내서 집 사라고 해서 띄었고 이 문재인 정권 때는 그걸 이제 연착륙 시킨다고 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또 정권이 바뀌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내 생각에 내가 보는 비전으로 내년에는 이제 집값 이런 것들 그거 규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규제를 했으면 또 신규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요가 조금 많이 증가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건설 쪽은 조금 괜찮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19년 내수, 15년 내수가 차 있는데 내수에 5만 톤, 5천 톤, 이거 5천이면 100만, 5천만 톤, 5천만 톤, 1000, 10만, 100만, 1000만, 5천만 톤인데 15년에 19년에는 4만 4,900만 톤. 그러니까 별 변동이 없는 거지. 이제 포화 상태인 게 성장기 사업이란 말이에요. 성장기 사업. 시멘트 사업이나 이런 게 건설 이런 거는 그냥 성장기. 그러다 보니까 몰탈 산업이 공기를 단축할 수 있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외부적으로는 우수한 품질을 내세울 수 있는 장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몰탈로 이제 바뀌는 것들이 있고 이제 계절은 한 3월에서 5월, 9월에서 10월 이런 것들이 높게 나타나고 동절기 이런 거 12월에서 2월 그리고 7, 8월 장마철 이런 때는 매출이 조금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다. 토목공사보다는 아파트 건축 공사의 수요가 좌우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국내에는 7개 생산업체가 시장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고 한 90% 이상 가까이가 이제 한 7개 업체가 다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몰탈 시장의 경우 남부권에는 기존에는 동업 타사 독점 시장이었으나 당사의 공장 신설로 시장 진입에 성공해서 전국적인 판매망을 확보하고 제품의 외형적인 부분과 아울러 품질적인 측면,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멘타 2차 제품은 국가 SOC 투자 사업, 건설 경기 동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제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거액의 투자 비용이 소모되는 자본 집약형 대형 장치 사업이야. 그러니까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이익 변동성이 매우 크고 불황기에는 고정비, 인건비는 고정으로 쭉쭉 빠지고 이게 건물에 대한 고정비가 있으니까 이게 채산성에 악화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계속 너무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갑자기 뭐 폐지값이 출렁출렁 해버리면 뭐 이렇게 많이 되는 그런 거 투자 결정에서 완공까지 보통 3년에서 5년 기간과 대규모의 투자 자금이 소요된다. 이거 기존 설비를 투자하는데도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 캐파를 감안해 가지고 공장 설비를 늘려야지 막 늘렸다가는 아까 말했다시피 고정비가 많이 나가서 일단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전기세 나가 뭐 나가 인건비 나가면 하니까 쉽지 않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그냥 거기서 고 먹게 한다. 거의 또 성장기 산업이라 보다는 그냥 성장 완료됐다는 산업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장치 산업 특성상 총 자산에서 유형 자산이 그러니까 땅이 그러니까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제지 산업은 2, 30년 안정적인 생산 설비 가동을 위한 정기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계속 유지 보수를 해야 되니라. 지속적인 설비 유지 보수를 통해 설비 자산 가치를 유지시키는 것들이 중요하다. 소비 및 공급 증가율이 정체되는 성숙기에 이런 것으로 판단된다. 성숙기. 그러니까 좀 싸게 내놔뿐만 이제 그걸로 다 몰리는 거지. 이제 이거는 특별한 기술 이런 것도 없으니까 골판지 수요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택배 산업과 온라인 쇼핑 성장세 플라스틱이나 비닐 소비를 억제하고자 하는 환경 보호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 고조, 비닐 위주였던 농산물 생필품 포장 환경의 변화의 움직임에도 골판지 업계의 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 봐야 원가 대비 이렇게 그게 너무 떨어지니까 생각만큼 막 재밌고 막 그런 건 아니야. 사업 자체가. 2019년에 이게 단위 톤 이게 뭐야? M이 뭐야? 톤당 머니야? 매당강? 이런 식으로 하여튼 거의 지금 경쟁 우위가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회사들이 그거 골판지 원지 수직 계열 아시아 제지, 신대양 제지, 삼보 판지, 태림 포장, 한국 수출 포장 이런 데는 수직 계열에다 자기가 직접 원지를 가져와서 다 만들고 박스도 만들고 다 만드는데 다른 데는 아직까지 영세한 데들이 많다.
이렇게 주요 기업 수직 계열화 다 돼 있는 게 아시아 제이지는 골판지 원지는 아시아 제이지에서 하고 경산 제이지에서 하고 골판지 상자는 제일산업, 에이펙, 유진전자 이렇게 딱 이렇게 되는 회사들이 아세와 신대양, 태림포장, 삼보판지, 한국수출포장 이런 데도 다 한다 이거지. 자기끼리 다 만든다. 그래서 수익성에 민감한 영향을 미친다. 뭐가? 원재료가. 그리고 원재료는 펄프와 재활용 폐지인데 이게 펄프는 무조건 수입이잖아. 그러니까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나 차지한다. 수입 펄프, 수입 폐지 뭐 이런 거. 우리나라 폐지로는 감당이 안 되거든. 그리고 국내 폐지는 아무것도 안 되지. 국내 폐지를 수출 현황 수량이 금액이 8,000불이네.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8,600만 불 수출했다가 2018년에는 9,800만 불, 2019년에는 4,000만 불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많이 샀던가 그랬는데 뭐 했던가 그랬는데 안 해서 폐지값이 떨어졌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쉽게 말해서 수출이 덜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면 되죠. 지배회사가 국내에 조달하는 펄프는 주로 미표백 화학 펄프, 국내 펄프 제조기업들은 국내 산림 자원 보호와 벌채 비용 증가로 인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외 조림 투자를 하거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동남아 펄프 등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수입 다변화를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게 원자재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마진이 별로 안 좋아. 위험하잖아. 이거 계속 공장 늘려야 되고 계속 수입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장 없는 사업이 좋다니까. 수입 폐지, 중국의 환경 보호 정책 및 수입 폐지 규제 등의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2020년 전반에 그 코로나 사태가 주요 시장 변동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수입 폐지 가격은 완만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가 완만하면 얼마나 완만해야 돼? 우상향. 그래서 거의 완만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골판지 부분은 제1산업, 에이펙, 유진산업으로 유진판재로 되어 있다. 골판지. 이게 제품이 가격에 비해서 맞잖아요. 한 500원이라 하는데 덩치는 엄청 커. 그러니까 물류 부담이 엄청 크게. 조만한 차를 못 옮긴다니까. 박스 그거 몇 개 해가지고 차로 옮기려고 하면 차가 커야 되는 거든. 그래서 높은 생산량 대부분이 그냥 내수를 해야지. 이걸 수출하려고 그러면 기름값도 안 나온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온라인 쇼핑몰 구매, 택배 이런 걸로 해서 좀 나아졌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골판지 원지 구매 비중이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원지의 가격 변동이 민감하지만 제품 가격에 연동하여 그 원지가 올랐다고 그거 제품 가격 올리면은 다른 업체가 그거 그때를 차고 들어와가지고 막 또 더 싸게 해버리면 난리 나니까 낮은 수익성이지만 울면서 그냥 할 수밖에 없다. 자체 브랜드를 가지기 힘들고 이런 박스에 무슨 자체 브랜드가 있는 품질의 차별성이 박스에 무슨 품질의 차별성이 있나 맞지? 그러니까 해자가 그렇게 큰 해자가 있다라면 그러니까 시작할 수 있는 거는 덩치 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그냥 농가로 먹는다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지주 사업에서는 부동산 임대료와 브랜드 사용 수수료, 경영 서비스 수수료 등이 있다. 이렇게 배당 수익, 상표권 수익, 경영 서비스 수익, 임대 수익. 그래서 2020년 3분기에 배당 수익으로 56억, 상표권으로 16억, 경영 서비스로 12억, 임대로 74억.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땅을 다 준비해 놔놓고 어디다 지 계열사들한테 이제 땅을 임대해 준 거예요. 렌탈, 리스. 그런 걸로 파는 거지. 그러니까 저것끼리 하는 거지. 지주회사끼리는 저것끼리 하는 거는 맞지만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매출이 영업수익이 얼마 이거? 160억이 된다. 상장 53%, 아시아시멘트, 아시아제지는 47% 이렇게 쭉 갔다. 그래서 아시아시멘트는 친환경 바이오 황토 시멘트, 고강도 내화 콘크리트 시멘트, 신제품 개발로 그런 걸 이제 조금 파고들려고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고, 친환경 제품인 에코블럭 2차 부품에는 황토블럭, 기능성, 녹색, 녹화 생태블럭 판매량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전 그래도 충청도 저쪽 태백 쪽에 가까운 데는 세종이 가깝잖아요. 특수를 최대한 누리려고 고부가치 제품인 친환경 제품 판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시멘트 부분은 아까 말했다시피 제조 원가나 물류 비용의 절감이 원가 경쟁력의 가장 주된 경쟁 요소. 시멘트를 대체할 거는 없다 아직까지. 석회석을 145년간 채광할 수 있는 풍부한 매장량. 그러니까 석회석은
그거 완비돼서 그 대신에 이제 석회성만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이렇게 석탄이 있어야 되는 게 무연탄이 있어야 되는 모양이라 그걸 뭐 이렇게 했는 모양이라. 그래서 2011년 국내 최고층 건물인 잠실 롯데타워 현장에 기초 매트 콘크리트용 초저발열 시멘트를 롯데건설과 공동 개발한 기초 매트 콘크리트용 초발열 시멘트뿐 아니라 지상부용 고강도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시멘트도 당사가 공급했다. 기술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같은 같이 종합적으로 하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한 10개가 존재하는데 그중에 뭐 한 7개 메이저 회사가 전체 시멘트 생산의 90% 이상 차지하는 기라. 그러니까 7개. 골판지는 한 10개. 골판지도 한 10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가 전체 다 차지하는 기라. 거의 뭐 적기 다 한다고 보면 되지. 그러니까 뭐 큰 치킨 게임 안 들어오는 이상은 그냥 그렇게 고만고만. 아시아 시멘트 전국 아시아 시멘트는 한 6.7%. 아시아 시멘트는 얼마 안 되죠. 근데 아시아 시멘트가 한라 시멘트 더 거래되겠잖아. 한라 시멘트는 광양, 포항, 인천 공장이 있는데 480만 톤 슬래그 시멘트. 슬래그 시멘트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멘트 설비를 갖추고 호남, 영남, 수도권에 슬래그 시멘트를 공급하는데 여기가 시장 점유율이 11%. 2019년에는 슬래그 시멘트 점유율은 20%인 거야. 시멘트는 11%. 그럼 시멘트 아까 요 6% 합치면은 이 회사가 18% 정도 차지하죠. 7개 7인치 7 그러니까 1등은 7등은 안 하는 게 7등은 아닌 게 7등은 90% 차지한다 그랬으니까 18% 차지한 게 엄청나게 순위했다 맞지? 잠깐만. 90%를 차지했는데 90%에 18 빼면은 60, 70, 72 72% 72%에 6개 나면 6이 12 평균 12% 7개 7, 3, 7, 21 평균보다 높네요 맞죠? 평균보다 높다. 그러니까 덩치가 키운 거지. 요렇게 돼 있고 아시아 산업개발은 골재, 부순모래, 보도블록, 식생블록, 경계블록, 시멘트 2차 제품 이런 걸로 2차 제품이래. 이런 것들도 한다. 그래서 친환경 제품 판매 요즘 친환경이 대세니까 노력하고 있다. 우신 벤처 투자는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창업 전문 기관이다. 그래서 일반 금융기관 융자에 비해 장기 투자 성격을 갖고 있고 무담보 무보증 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관련 기관과 업무 협조 체계를 통해 재무 회계 경영 기술을 제공하는 투자 기업이다. 창업 투자 회사가 투자한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창업 투자 회사 대해서는 조세 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세제상 혜택도 누리고 있다. 아하, 얘들이 그러면 여기다 막 퍼다주고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겠네.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자, 벤처 캐피탈은 벤처 창업 지원에 따라 투자 수익, 캐피탈 게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벤처 캐피탈은 2020년 9월 현재 총 165개사가 있는데 그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 말이죠. 신규가 13개사, 취소된 게 8개사, 5개사, 20개사, 19개사, 2020년에는 19개사, 취소된 게 3개사. 그래서 지금은 165개의 벤처 캐피탈이 있다. 돈 빌려주고 투자해주는 거. 그래서 얼마 전에 그거 받겠지. 자금 조달 실적, 자기 자본 이거 얼마야? 100만 원? 465억. 자본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있다. 자금 운용 실적, 창업 투자 뭐 투자 실적 자산에 329억, 투자 주식에 309억, 창업 투자 자산에 400억, 뭐 이렇게 경영 지원 자산에 75억, 운영 투자 주식에 65억 이렇게 이런 항목별로 이렇게 투자했단 말이지. 기타 금융 자산에 45억,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22억 뭐 이런 식으로 딱 가지고 있다. 그래서 총 굴리는 돈이 476억을 굴리고 있다. 이렇게 투자 비율은 84%를 지금 투자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은 엄청 낮아. 우신 벤처 투자는 0.2%밖에 안 돼. 전체 시장의 최고 탑이 한국투자파트너스 7.3%, 뭐 소프트뱅크 벤처스 3.3%, 미래에셋 벤처 투자 2.5%. 투자 금액이 얼마고 이거? 700억, 2천억. 그래도 2천억이 제일 크네. 이거는 60억. 우신 벤처는 60억밖에 안 되나? 하여튼 많이 적네요.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신규 사업에 대한 내용도 적혀 있는데 그래서 얘들을 어디에 투자할 거냐면은 성장성이 높은 바이오, 의료, ICT가 그거죠. 인터넷 오브 싱킹,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정보 커뮤니케이션 교통 정보를 하는 테크놀로지. 좀 신기하다 맞지? 그러면 IoT는
인포메이션 인터넷 그게 인터넷이고 사물 인터넷이고 이거는 그거니 정보통신 이쪽으로 주로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한다. 안옥 농장은 주변에 여기 있잖아 광산 주변에 유휴 토지에 남는 땅에 그냥 이렇게 수익성 증대를 위해서 12년에 온나무 꾸찌뽕나무 이렇게 뭐목을 심고 있다. 돈은 까먹고 있다. 이렇게 수입 재료 뭐 환율 변동에 따라 손익구조가 발생되는 그걸 계속 같은 말을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골판지 원지 가격이 계속 똑같다. 이 점유율 14%. 경쟁 위수는 없어요. 경쟁 우위 요소는 폐지 수입 가격과 그러니까 원가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얘들은 폐기물을 이용한 대체 에너지 산업으로 활성화로 에너지 고비용 현실에서 재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이나 뭐 특별한 박스인데 멋진 박스 하나 만들어가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채산성 악화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근거리 이주 납품처 이것도 근거리밖에 안 되지. 너무 크니까 덩치가 가다가 비라도 맞으면 어떡해 난리 나지. 맞죠? 그래서 그렇지만 얘는 농산물 포장 시장에 진출하였고 현재는 대기업 위주 다수 거래선을 확보하고 코팅제 개발을 통해 농수산물 시장까지 수산물 시장, 농수산물 전문 골판지 전문 업체로 성장하고 있다. APEC. 자, 신규 사업에 대한 내용 맞죠? 자원 재활용 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발전 사업. 그러니까 폐기물, 우리 폐기물 공부할 때처럼 폐기물을 처리할 때 열이 발생되는 거를 그거 스팀을 가지고 주변에 파는 것처럼 그 스팀을 또 일할 때 또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생각이다. 나온 거예요. 각 사업별 요약 재무로 보니까 시멘트가 5,700억의 매출을 올리고 제지 사업이 6,700억의 매출을 올리는데 이제 그 영업이익이 매출을 비해서 7.5% 정도, 제지도 한 6% 되는데 당기 순이익이 시멘트가 한 2%고 제지는 그래도 한 5.9, 5.1% 올려줘요. 그러니까 실속이 어찌 보면 제지가 조금 더 있는데 제지는 너무 이제 원가가 좀 그런 것 같고 시멘트는 없으면 안 되잖아. 선택지가 없잖아. 맞죠? 제지는 선택지도 없다. 걔도 없긴 없지만 그러네. 자, 이거 뭐 주요 서비스 단순하게 이거 주요 제품 매출액 여기가 그거 시멘트가 5,700억 매출의 52% 그러고 골판지는 6,700억 61%. 근데 여기 내부 거래를 여기다 이걸로 계산하더라고. 그러니까 내부 거래는 빼고 그러니까 61%까지 나오는 거예요. 15%가 들어가 가지고 15% 그러니까 115%에 61%고 115%에 51% 52%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거 6,700억의 매출 저거예요. 내부 거래가 1,741억이 내부 거래. 15%가 전체 매출의 15%가 내부 거래. 자, 주요 가격 시멘트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 한라 시멘트도 떨어지고 있다. 톤당. 제품 가격 제지 부분도 제지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 496원에서 톤당 지금 412원으로 떨어지고 수출가도 떨어지고 골판지 원단도 516원에서 18년도에 지금 449원으로 떨어지고 18년도에 577원이 있던 게 톤당 메다당인가? 톤당이제. 메다당 제곱메다당 원 494원으로 떨어졌다.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단가가 계속 떨어진다는 거지. 자, 제지 사업의 수입 폐지는 이거 원가 아이가 이거 매입 단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져오는 거는 수입 폐지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 좀 떨어졌다. 작년에 떨어졌다가 올해는 또 올라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다 떨어져 있고 펄프는 작업 떨어지고 있고 그렇겠다. 생산 능력을 쭉 보면서 덩치가 굉장히 큰 거. 생산 능력이 이제 어딨노? 한라 시멘트 같은 경우는 92만 톤, 1000톤, 1000만, 10만, 100만, 920만 톤을 생산했고 보통 시멘트, 슬래그 시멘트 이렇게 그리고 제지 부분에는 어디야? 아시아 제지가 700만 톤, 경산 제지가 198만 톤, 제지 부분 여기네 900만 톤. 이거 뭐야? 그렇지. 제지 부분이 904만 톤. 골판지 부분은 621만 제곱미터 길이로 하네. 몰탈 아시아 시멘트는 4,400만 톤 이렇게 생산. 한라 시멘트는 460만 톤. 아까 건 뭐지? 자, 제지 부분은 600 여기 제지 부분은 836m 제곱미터. 가동률이 앞에 건 다 띄고 가동률이 시멘트가 73%고 나머지는 공장이 거의 안 들어간다 보면 돼.
시멘트도 한라 시멘트는 54%고 나머지는 안 들어간다 보면 돼. 건설 경기가 올라가야 돼. 제지 부분이 가동률이 그래도 89%. 골판지는 쉬지 않고 들어가. 98%. 골판지가 쉬지 않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산 설비가 토지, 건물, 구축물 이렇게 1조 4,542억 엄청나죠. 기말에 1조 4,630억 정도가 이제 생산 설비가 이만큼 자산을 차지한다. 투자 현황 투자하고 있는 거는 뭐 이렇게 뭐 제조업, 시멘트 시장 확보, 매출 증대를 위해서 40억 투자하고 78억 투자하고 노후 설비, 품질 개선 6억, 생산 효율 36억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총 360억 투자하고 향후 투자 계획이 이제 보수 유지, 시장 확보, 품질 개선, CO2 절감, 근무 여건에 따라서 뭐 예상 투자 총액이 6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연도별 9기, 10기, 11기 이런 식으로 금액을 나눠서 준비하고 있다. 매출 실적. 매출 실적이 보니까 내수 시멘트 4,000억, 4,234억이거든. 레미콘은 662억, 2차 제품이 114억, 기타 242억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보면 골판 단순하게 내부 거래 소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아무리 빼도 가격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잘못됐고 내가 보기에는 이게 잘못된 것 같고 이게 맞는 것 같아. 이 칸이 여기로 와야 되고 이 칸이 여기로 와야 되고 이 칸이 여기로 여기서 요거 빼면 요금이 나오거든. 이거 봐봐. 단순하게 6,784억에서 1,564억을 빼면 5,218억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이래 돼야 되는데 잘못됐지 싶어. 내 생각이래요. 아니면은 말고. 잠깐만 요건 지워줄까? 아닌 것 같아. 요건 아닌 것 같아. 요렇게 아닌 것 같다고 보면 된다. 요건 아닌 것 같다. 요렇게 본다. 요렇게 돼 있고, 자 판매 방법은 현금으로 주고 입금 계좌로 송금하고 어음받고 막 이런 거 내고에 의한 대금 회수 상호 협의 분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아시아 시멘트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영업 전략은 동사가 속한 산업 기반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게 치킨 게임 된다. 하나가 죽으려고 뭐 원가를 낮춰버리면 같이 죽는다. 그러면 돈 많은 놈이 이긴다. 그래서 이런 거를 먹으려고 해외 사모펀드 회사에서 침투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 침투해가지고 돈 많은 사모펀드 회사가 한두 개를 흡수해버려가지고 원가 경쟁이 들어가가지고 다른 걸 다 고사시켜버린 거지. 그만 부채 많고 은행 이자 많이 내는 회사들은 1년 2년 견디다가 박살나버리고 그럼 그것도 흡수해가지고 덩치 더 키워서 독점을 해버리면 가격을 쥐락펴락할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시멘트의 소성 과정에서 꼭 필요한 에너지가 유연탄이래. 유연탄. 그래서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어서 유연탄이 국제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원재료 펄프 환율 상승에 환차손 리스크가 변수다. 이런 거. 부채 비율은 92%. 생각보다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자본이 1조 4,980억. 부채가 1조 3,814억이거든. 생각보다 많진 않다. 부채율. 화폐성 자산 이건 그거 달러 자산이고, 차입금 은행에서 빌린 게 1792억 1조 얼마에서 1700이면 얼마 안 많죠. 이자율.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이자율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장기 차입금이 있을 거고 단기 차입금이 있을 거잖아. 그래서 이자율이 1% 상승되면 10억 순자산에 10억이 손해 난다. 여기서 이자가 금리가 1% 올라가면 어찌 보면 1%만 17억인데 왜 10억이냐? 요게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거라 가지고 이게 장기 단기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뒤에 값 나오지만, 그래서 그게 1년 안에 짜리가 유동 그 차입금이 1,000억 정도 돼. 그래서 10억 정도가 손해 본다. 2% 올라가면 20억이겠네. 3% 올라가면 30억 손해 팍팍팍 본다. 이렇게 됐다. 차입금 사채 1년 미만 여기 있잖아. 차입금 1년 미만이니까 아까 전에 요 이자 1%면 그렇게 차입금 사채가 총 7,653억, 이자 현금이 813억, 매입 채무 외상값이 847억, 기타 금융 부채가 2,341억. 1년 안에 갚는 게 요만큼이고 1,000억, 200억, 800억, 1,300억이지만 이걸 다 합치면 되겠죠. 엄청나다. 이렇게. 자, 경영상 주요 계약. 연구비는 아시아 시멘트 연구비는 0.9% 정도를 쓰는데 얼마냐면 한 23억.
아시아 시멘트가 23억, 그리고 아시아 제지는 제지니까 0.07억, 2억 정도? 2억 정도? 아시아 제지는 한 2억 정도. 최근 3년간 2억 정도밖에 안 썼다. 저렴하다. 동원 개발 2억 쓰더라. 2억. 연구원 2명. 똑같네. 시멘트, 레미콘, 드라이 몰탈 제조하는 건설하로 연관 아까 나왔던 말이죠. 그런 것들 물만 부어서 사용하는 드라이 몰탈을 개발 생산하여 제품의 다각화를 이뤄냈다. 지적재산권 이게 다 기술인 거예요. 이제 아시아 시멘트, 슬래그 미분말 주성 이런 거 품질 혁신팀에서 만들어서 아시아 시멘트 건축물 온돌바닥 마감용 준자기 수평선 몰타르 조성물 막 이런 식으로 등록 아시아 시멘트 청주대 시멘트 결합체를 만들어서 그러고 여기서는 이제 특허 받은 건 아시아 시멘트 롯데건설에서 에코 혼화제 조성물 이를 포함해서 시멘트 결합제 조성물과 저탄소 콘크리트 조성물을 만들어서 이제 저거 건물 짓는데 썼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시아 시멘트는 그래도 많네요. 특허권이 많아. 아시아 시멘트 롯데건설 초저발열 콘크리트 뭐 좀 더 단단하게 견디는 초고충용 초강도 콘크리트 조성물 이런 거 자기들은 150층짜리 얼마고 그 롯데타워 몇 층이죠? 그거 다 올라왔으니까 그런 것들을 막 특허로 내 가지고 마고 있다. 아시아 시멘트, 현대엠코 건조 몰탈 조성물의 결합체를 이용한 고성능 저탄소 몰탈 조성물 이를 이용한 바닥 시공 방법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칼라 견출 시멘트 조성물도 있고 뭐 이런 걸로 연구 개발을 쭉쭉쭉쭉 하고 있고 한라 시멘트는 특허가 4건이 있는데 한라 시멘트 효성 중공업 조기 강도 발현 콘크리트 조성물 이를 이용한 시공 방법 폐부산물을 이용한 시멘트 클링커 제조용 연료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시멘트 클링커 제조 방법 이런 식으로 4가지가 있다. 아시아 제지 이런 것도 이제 제지 사업에서 실용 신양권 공기 열기에 열교환 파이프 부식 감수 장치 뭐 이런 식으로 돈은 이만큼 들었지만 만들어냈다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시멘트 사업은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순환자용 사용 증대, 환경 경영 체제 개선, 이해 관계자와의 상생 개체 유지, 체계 유지, 친환경적인 사업을 구현하고 있고 제지 사업은 환경관리법,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 진동 등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TSM, 텔레 머터링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실시간으로 환경공단에 전송하여서 정보를 공개할 뿐 아니라 환경부와 지자체의 지도 점검을 수시로 받고 있다고 하네요. 이것도 뭐 이렇게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뭐 그 배출량은 19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해 2018년도 대비 4% 감소하고 뭐 근데 한라시멘트는 4.6%또 증가하고 녹색 기술, 녹색 사업 인증을 취득 확대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뭐 좀 이렇게 추세에 맞게끔 가고 있다 이 말이겠죠. 재무는 2부로 하겠습니다.